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이제 설치 이후에 클라이언트 구성하는 거 한번 다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팅은 끝났고 저희 한 분이 설치할 때 다시 재설치한 걸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다시 재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똑같은 구성이긴 하는데 다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간이 3시간 전에 제가 재구성한 클러스터를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시간 전에 재구성한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막 새로 설치한 환경과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부트스트랩 노드도 보시면 저희가 다시 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if 베이스 타입 다 되어 있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CNI 설정을 잘못해 주시면 카날로 쓰시는 경우에는 얘가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렌처 웹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아마 카날 관련된 것들을 사용하실 때는 아마 다른 방식으로 혹은 다른 지시자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명시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CNI 설치하실 때 꼭 이거 보시면서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다 크게 문제없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한테 메일 주신 분은 어떤 분인지 아시겠지만 이제 구성 내용들은 이제 똑같이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현재도 설치되어 있고 크게 문제가 없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클라이언트 분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트스트랩 노드에서 제가 아직 큐베시트 커맨드 쓰고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얘를 이제 빼줘야겠죠. 구성이 완료됐다고 판단되면요. 그래서 빼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얘 클라이언트 쪽에서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빼는 걸로.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렌처 클라이언트를 쓸 수 있도록 이쪽에다가 이제 큐베시티 커맨드 같은 것을 구성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구성을 할 때 클라이언트에다가 이와 같이 커맨드를 적어 주십시오. 이렇게 적어 주셔가지고 제가 해줄 건데 하기 전에 엔키를 빈 디렉터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다가 명령어를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에고 그러면 얘가 이제 빈 디렉터에다가 큐베시티 커맨드를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US 로컬 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잊어졌네요.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할게요. 이제 더 이상 제가 US 로컬 빈을 쓰지 않아요. 이젠 대다수 리눅스 펀들이 이제 거기에다 넣을 이유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아이고 제가 이걸 안 적어서 그럴 겁니다. 여기다가 큐베시티 이렇게 적어주고 해주고 그냥 일포 빈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 chmod 커맨드로 제가 지금 유저 영역이 떼줬으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지금 큐베시티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렌처 패키지로 설치를 하셔도 되는데 렌처 패키지를 설치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서비스를 실행하기 전까지는 큐베시티 커맨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이트에서 따로 받으시는지 쿠버네티스에서 아니면 저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콜 커맨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버전 명시해 주신 다음에 해당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쿠버네티스 1.30 버전으로 받은 게 보이실 거고 이제 문제없이 됐으면 여기에도 저희가 이제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어떤 걸 제가 보여드리냐면 부트스트랩 노드에서 엔처에서 RK2에서 얘를 보내줬는데 얘가 이제 쿠버네티스 설정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루트에 클라이언트 보여줄 건데 저희 아마 클라이언트가 이그잼플 닷컴이 아마 되는지 모르겠네요. 안 되어 있죠? 그러면 IP를 찍어줄게요. IP가 클라이언트가 241번 되어 있으니까 일본 8, 12, 241번.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241번을
DNS 마스크에서 여러분들이 ALA 코드 구성해 주시면 될 거고, 키는 보여줬고요. 자, 보시면 여기 RQ2 야무하게 있을 거고, 얘를 큐베 컴포트레이트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엑스포트 커맨드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그 루트 밑에 가급적 절대로 해주신 게 제일 좋고, 이렇게 로드 해보면 이제 조인은 될 건데 127 루프백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어주신 다음에 얘를 바꿔주겠죠. 그래서 27 0.0.1을 19168 제10의 내부가 얘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면 250번으로 가야겠죠. 저는 250번으로 다 매표해놨으니까. 그래서 변경해주고, 그러면 얘 지금 250번은 변경됐고요. 변경이 되면 저희 다시 H프로시저 가서 만약에 프로시 서버 쪽에 설정에 이런 식으로 주석체가 되어 있으면 얘를 풀어주시고 제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게 물리적 서버, 물리적 L4, L7 경우에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구성 완료됐고, 다시 이제 큐베시티 커맨드로 겐노드를 키울게요. 그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큐베시티 커맨드를 가지고 올바르게 조회가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분리를 해도 되는 거고, 일단은 분리를 하기 전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여러분들이 자동 방송 기능 썼을 때 해주시고, 다급자이면 이게 안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에어 컴플리션. 그래서 안 깔려 있으면 설치를 해주시고, 설치가 되면 DCS 프로파일 불러오시고, 컴플리트 IP로 해주시면 이렇게 쭉 뜰 건데, 큐베시티에 여기서 불러와 있다고 한다면, 저 위에 보이긴 하지만, 그냥 그래프를 줄게요. 이렇게 함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큐베시티 쳐가지고, 이렇게 쳤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걸, 네,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복사를 하고, 빼고,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래도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없이 이제 잘 된 것 같고, 이제 다 됐으면,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etcd 서버 몇 빼고 따로 뭐 그렇게 하셔서 상관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etcd나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걔 노드를 해주시고, kubectl delete 로드, 그다음에 부트스트랩 이렇게 해주시면 이 부트스트랩 노드만 떨어지게 될 겁니다.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etc도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다려주시면 이 부트스트랩 노드 같은 경우는 따로 제가 드레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처음에만 저렇게 필요할 거고 이후로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예, 설치하는 동안 잠깐 좀 보고 할게요. 저 이제 미러 부대에다가 잠깐 그림 좀 그려두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쓰는 것은 컨트롤러가 이렇게 있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쿠버네티스는 테인트가 걸려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걸려 있지 않는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 쿠버네티스와 똑같이 하고 싶으시면 이 테인트를 컨트롤러제도 보여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신 경우에는 K3S는 기본적으로 이 테인트가 그냥 주소인데 안 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없을 거예요. 적용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RK2에서는 저걸 명시를 해주셔야지 일반 쿠버네티스로 하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터페이스 선언은 제가 ENS3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ENS3를 가지고 이쪽에 지금 VXLAN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VXLAN 같은 경우에는 꼭 아셔야 될 게 저희가 이건 지금 VXLAN 안에서 VXLAN을 만든 거기 때문에 MTU 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없이 됐고 조금 더 키울게요. 네. 네, 설치가 이제 됐으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해줘야 될 게 여기에다가 이제 인터페이스를 제가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set default를 해가지고 바꿔주고 아이솔레이트 해주면 이게 VNC 쪽에서 변경이 될 거고 이건 이제 제가 좀 더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get 디폴트로 이제 올바르게 리뷰티하면 이제 GUI가 올라와도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확인이 이제 되셨으면 제가 이제 헬름을 통해서 이제 깔아줄 게 있죠. 그게 이제 저희 렌처 관리자 도구를 설치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렌처는 기본적으로 RK2하고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RK2 엔진이 설치가 되면 그때 제가 이제 렌처를 설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해줄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USR 로컬 빈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레딧 기준은 8버전부터 이제 대다수 이제 그쯤에 아마 모든 리눅스 페이퍼판들이 USR 로컬 빈은 기본 패스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똑같이 제도 줄 건데 패스가 안 들어갔나? 제가 컬 안 땡겼군요. 컬을 안 가져왔네요. 컬 땡겨주고 그리고 다시 해주면 되겠죠. 업데이트는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 보통 제가 업데이트하는 이유가 올바르게 잘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PPT 있는 거와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주고 렌처에다가 제가 동료해줄 겁니다. 근데 커맨드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제가 쓰는 것은 아직 그 TLS 키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나중에 이제 키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로테이션 하시면서 바꾸시려 한다면 서티몽 사용해가지고 바꾸셔도 되고요. 굳이 지금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인증서를 만들겠죠. 그래서 NKDR 서티스라고 해가지고 제가 디렉토리를 만들어줄 거고, 이 부분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CA 파일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그냥 PPT에 있는 거 그대로 카피 앤 페스트. 저희 집 인터넷이 조금 느려가지고 카피 앤 페스트 하는 게 느리네요. 이제 저장됐고, 그러면 얘가 이제 저희 주요 이제 설정 파일들을 이제 만들어주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센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이제 센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실제 쓸 서브 도메인을 이렇게 구성해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더 넣으셔도 되고요. 저희는 랩에서는 이 정도만 할 거예요. make 파일. 그래서 make 파일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 얘네들 이제 인증서 가지고 만들어줄 건데, 이 make 파일이 지금 PDF에 배포되어 있는 거, PPT에 배포되어 있는 게 조금 잘못되는 게 있어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카피 붙여넣기 좀 이상하게 되든지 이런 것들, 줄레딩 같은 거.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 깃서버에 가시면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 그대로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시면 뭐 다시 따로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얘 돌려보고 안 되면 깃서버에서 가져와서 돌릴게요. 그러면 제가 DNF 인스톨 해가지고 메이크 파일을 패키지를 설치해주고, 제 생각에는 얘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 두 칸을 해놨는데 이거 이렇게 탭을 해주시면 아마 얘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인식이 될 겁니다. PPT에서는 또 탭을 하면 이게 보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바꿨는데, 제가 PPT를 다시 갱신해서 바꿔놓을게요. 아마 스페이스로 제가 찍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쁘게 보이려고 좀 찍어놨더니 그게 안 먹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된 것 같고, 다시 메이크 해볼게요. 이제 보시면 이제 탭을 하니까 잘 먹히죠? 이제 인증서는 생성이 됐고, 인증서 생성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해줘야 될 게 얘를 이제 저희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아마 PDF 파일로는
그 뒤에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메탈비 준비해주고, 원래 이제 메탈비를 넘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트스텝 노드나 뭐 컨트롤 아무 데나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쪽에다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여기다 그냥 다 집어 넣으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만약에 저처럼 이제 뒤늦게 넣으셨다면, 부트스텝 노드에서 원래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저희는 지금 부트스텝 이미 제거했잖아요. 그래서 제거를 했을 때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들어오셔가지고, 맨 끝에 가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끝줄에 이제 큐베 푸시에다가 IPVS 관련된 거 활성화 시켜줄 거고, 이게 트래픽하고 서비스 앱이 얘는 실제로 이제 더 이상 기본값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없지만, 일단 저희 RK2나 렌처 문서 보면 써 있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해줄게요. 그래서 실제로는 디세이블에다가 굳이 두 개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해주시고, 얘도 똑같이 컨트롤로 와서 맨 끝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CP로 복사해 주시고, 그리고 리스타트 한번 해주시고, 얘도 똑같이 맨 끝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고, 복사 한번 해주고, 리스타트.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RK2 모든 노드에다가 지금 이제 다 업데이트를 할 거고, 얘가 이제 끝나면 IPVS 모드를 올려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저희가 했던 것은 IPVS를 제가 다 올려둔 것만 보였었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할 때는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희 이전에 제가 만들었던 것은 이미 다 구성되어 있었지만, 얘는 제가 다시 재설치했잖아요. 이거 주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시향수도 놔두고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다 넣어주시고, 저희 컴퓨터도 있잖아요. 하기 전에 지금 컴퓨터는 제가 얘를 안 넣었죠. IPVS를. 그래서 제가 컴퓨터도 넣고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시면, 똑같이 얘들 시스템 CTL, 리스타트, RK2, 에전트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재시작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설정 매겨줬고, 이제 IPVS 모듈도 얘도 올려놨고, 올라왔으면, 이제 저희가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좀 전에 실행했던 이 커맨드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듈에다 등록해 주는 거고, 실제로 아직 반영되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반영해주고, 이렇게 해줄게요. 그럼 얘 종료하자마자 얘가 반영될 거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제가 저널 CTL 커맨드를 해가지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널 CTL -u 해가지고 RK2 서버, 그리고 p 에러, p 워닝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네트워크 매니저 관련된 거 메시지 빼두고는 뭐 딱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올라온 것 같고, 이 친구도 이제 완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널 CTL 커맨드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완료가 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줄게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문제 없으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POD를 보시면 얘네들이 계속 무언가를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터미네이팅하고 업데이트하고 터미네이팅하고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큐베 프로시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 플래닛하고 이제 몇몇 서비스들이 재구성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문제 없으면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왜냐면 제가 이제 부트스텝 노드는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메탈비도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버전은 저는 이제 명시를 해놨는데, 명시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약간 최신 버전으로 아마 바라보게 될 거고, IP4 해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실험용 쓸 거. 그래서 얘는 이제 오픈 스택에서 이미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거겠죠. 오픈 스택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IP4 등록해 주시고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등록해 주면 되겠죠. 등록해 주고, 네, 만약에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 경우에는 아직 메타Web가 설치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메타Web가 설치가 될 때까지 POD 보시면 아마 설치가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다 올라오면 그때 다시 풀을 등록해 주시면 돼요. 메탈비가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시면 PDF 파일로 하면 148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저도 이제 스피커가 이제 쭉 올라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플라이 해볼게요. 그래서 등록은 됐고, 이와 같이 이제 클러스터에 잘 할당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해줘야 될 게 L2 관련된 것들이죠. 똑같이 L2를 등록해 줄 거고,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ENS 3번이 인터널이고 ENS 4번이 저희 익스터널, 즉 로드 밸런서나 인그레스가 쓸 외부로 노출될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IP를 보시면 192 10번 10번인데요. 얘로 저희는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망에서 쓰는 게 아니고 얘는 외부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와 같이 IP풀 디폴트가 ENS4에 할당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 문제없이 됐으면 이제 저희가 해줘야 될 게 뭐냐면 SVC 잠깐 볼게요. 그러면 제가 A로 보면 렌처 관련된 것들이 여기 캐틀 시스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큐러시티엘 get svcn 캐틀 시스템 이렇게 해주시면 보기가 편할 거고, 저 렌처, 저 대시보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노드 IP나 혹은 저희가 포트 번호, 이게 저희 정확히 포트 번호 아니죠. 죄송합니다. 저희 로드 밸런서로 붙어져 있으니까 일단 하나씩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 로드 밸런서다가 하나 붙여줬고, 얘는 80이고, 얘는 443입니다. 그리고 다시 캐틀 시스템 보면 이와 같이 열려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뒤에서 저희 제거하겠지만 이 두 개를 쓸 필요 없고 저희는 이 하나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거하고 다시 만들면 251번으로 해가지고 얘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잘 동작되는 거 확인되시면 일단 제거해 주십시오. 왜냐면 저희 렌처는 어디다 붙일 거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그레스 통해서 연결시켜 줄 거니까요. 그래서 딜리트 svc 렌처 lb http 네임스페이스 저희가 캐틀 시스템 S도 이렇게 제거해 줄게요. 일단 여기는 돼 있고 이 뒤에 만들 게 제 노드 포트거든요. 노드 포트는 만들어 놓고 열어놔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어주고 이제 보시면 노드 포트를 해가지고 저희 포트 다 열어놨죠. 그래서 443, 80 포트를 다 오픈해놨고,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대시보드나 좀 더 확인해 보겠지만 렌처 커맨드로 얘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인그리스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금 제만 열어두고요. 저희가 이제 그 오픈 스택에서 지금 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베어메탈로 쓰시는 경우에는 이미 IP 주시면 되는 거지만 오픈 스택에서 쓰시는 경우에는 얘네들 IP를 페어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페어 IP 세팅이 되어 있고 저희가 쓰는 것은 251번부터 해가지고 254번까지 되어 있었죠. 확인한 방법이
제가 이제 깃 커맨드로 봤을 때 얘였죠. 그래서 251번부터 254번까지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제가 get ingress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인그리스 서비스가 여기 대시보드 해가지고 그냥 하나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이 대시보드를 제가 접근하려면 얘 같은 경우는 좀 호스트 IP로 되어 있어요. 정확히는 호스트 노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바닐라 버전으로 쓰는 경우에는 바닐라 버전은 여기 IP가 뜨긴 뜨는데 익스터널을 뜰 거고, 얘는 구조상 지금 기본값이 얘는 번들로 제공되어서 호스트 IP로 출력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9이 10번 10번 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얘는 그대로 놔두시고, 이게 정상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몇몇 고객분들이 이제 이거 좀 보기가 이제 불편하다라고 하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젠 얘를 그 번들에 포함되어 있는 인그레스는 제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제거하고 다시 오리지널 버전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이게 기존과 똑같이 여기 익스터널 IP가 찍힐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이젠 RK2 인그레스가는 이렇게 출력된다. 호스트 IP로 출력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상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얘는 정상적인 건데 저희 RK2 인그레스만 이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RK2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신 다음에 인그레스 서비스 접근하고 싶은데,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인그레스 관련된 것들이 어드미션 있고 컨트롤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컨트롤러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파일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도 메뉴 보고 안 걸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이제 인그레스를 통해서 이미 번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좀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헬름 차트를 해가지고 RK2에서 인그레스를 제공해줬고, 얘는 번들 버전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몇 가지 기능을 더 쳐주는 거죠. 첫 번째는 일단은 포워딩 해줄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 리얼 IP,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얘기했죠. 그래서 메탈비 10에 10에 250을 쓸 수 있도록 어드미션이 아니고 컨트롤러 만들어서 얘한테 제가 던져줄 거예요. 그러면 문제없이 동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툴로 되어 있죠. 그럼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똑같이 리스타트 한번 해주시고, 이제 크게 문제 없다고 판단이 되면 2번, 3번에다가도 넣으신 다음에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부트스텝 노드를 빨리 제거하기는 했지만, 부트스텝 노드를 제거하기 전에 이 부트스텝 쪽에서 세팅을 다 던져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트스텝 노드를 제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 그 PDF 교환상에서는 빨리 제거했지만, 가급적이면 모두 세팅 끝나신 다음에 부트스텝을 제거해 주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솔직히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RK2 약간 매뉴얼에 최대한 따라서 교환을 제작했기 때문에 조금 작업이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얘 하는 동안에 얘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일단 얘 봐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시면 SVC 아직 변화가 없고, 아마 POD 쪽에서는 뭔가 좀 바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POD는 아직 뭐 변화가 없네요. 그러면 얘 돌리고 있고, 이거 똑같이 한번 해보죠. 제가 SCP로 땡겨올려 했는데 땡겨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해주고, 넣어주고, 넣어주고, 넣어주고. 그럼 얘도 똑같이 됐고, 다시 리스타트 한번 해주시고, 얘도
3번에다 넣어서 넣어주고 똑같이 넣어줄게요. 리스타트가 이제 되고 있고, 얘는 리스타트 완료했고, 얘는 이제 막 했으니까 할 거, 컴퓨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인그레스 쪽에서 이제 POD가 다시 갱신되는 게 보이실 거고, POD가 이제 갱신이 되면서 SVC를 보시면, 원래 어드미션만 보이셨잖아요. 이게 컨트롤러가 이제 보일 겁니다. 보이면서 251번 IP를 해가지고 가져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DNS 서버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랩에 보시면 251번이 대시보드로 되어 있으니까 이 대시보드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하셔도 되고 혹은 이제 CLI를 접근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되면 이제 저희가 메탈비하고 인그레스는 크게 문제없이 잘 구성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그 엔지닉스 사용하실 때 인그레스 엔지닉스 IK2 걸 쓰기 싫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희 PDF 됐지만 이렇게 하셔야지 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용했던 이 옵션 있잖아요. 이 컨트롤러에 들어있는 거. 여기가 렌초고 여기 여러 가지죠. 얘는 그냥 제가 형식상 얻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트래픽하고 트래파이크하고 트래픽 읽으시면 전 트래파이크라 했거든요, 보통요. 그래서 이 트래픽하고 서비스 앱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안 넣어줘도 크게 문제 없는 거예요. 그냥 저희 매뉴얼상 있으니까 그냥 넣어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바닐라 버전 쓰실 거라면 재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PDF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IPVS 이제 관련된 것들인데, 굳이 여러분들은 오픈스택 안 쓰시고 계실 거니까, 제 랩할 때만 같이 쓴 거니까, 여기는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해줘야 될 게, 이제 저희, 얘죠. 저희 클란 들어가서, 잘렸네요. 이제 원래대로 한다면 저희가 이게 랜덤하게 떼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미 렌처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렌처 비밀번호로 해가지고 패스워드 입력해서 여러분 접근 가능하실 거고, 저희가 이제 렌처 이제 화면에 들어가는 것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이 렌처 대시보드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앞에서 만났던 그 TLS 키 있잖아요. 30. 얘를 렌처에도 같이 놓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렌처 메뉴를 보니까 이게 좀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첫 번째는 저 이름, TLS 렌처 인그레스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제가 만들었던 키 두 개를 넣어주시고, 서티몽으로 하실 분들 서티몽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름은 반드시 TLS CA 에디셔널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A 파일 넣어주고, 최종적으로 제가 시크릿 정보를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했을 때 TLS CA 에디셔널, 그 다음에 TLS 렌처 인그레스 이 두 개가 보이면 크게 문제 없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이 클라이언트에는 지금 얘 CA 파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웃풋에 가셔가지고 혹은 그냥 CP 아웃풋 해가지고 여기서 이 파일 있잖아요. 이게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가 계속 이제 인증서 오류가 걸릴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CA 해주시고, 이제 문제 없으면 이젠 잘 될 거고, 저희가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이쪽에 대시보드 관련된 것을 제가 넣어줬잖아요. 이 텍트 시스템 이쪽에 보시면, 대시보드 인그리스 있지만 CLI 관련된 게 없으니까 CLI 도메인으로 렌처 커맨드가 쓸 거,
혹은 대시보드는 같이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따로 분리해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하면 실제로 API 액세스 포인트는 똑같거든요. 양쪽 다요. 차이라고 한다면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분리시킨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분리를 할 때 하나는 CLI 도메인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대시보드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CLI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거 커맨드 라인 쓸 거예요. 그래서 문제 없으면 어플라이 해서 등록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CLI 도메인이 이제 할당된, 올바르게 구성되는 게 이제 보이실 거고, 얘도 좀 시간이 지나면 아마 정상적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렌처 대시보드는 저 어드레스 두 쪽에 걸려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할당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그냥 크게 이제 문제 없으면, 콜 커맨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율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제가 오픈스택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픈스택에서 지금 이제 피어 IP를 걸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얘는 도메인이 안 걸려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네임 서버에다가 이거 나중에 리부팅 하면 다시 초기화되니까 제가 나중에 스태틱하게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네임 서버 그래서 여기선 두 개를 넣을 겁니다. 첫 번째는 168 내부망이고 얘가 조회가 안 되면 이제 10에 10에 이렇게 된 게 맞겠죠? 예. 맞죠? 19168 12였군요. 네. 실수였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콜 커맨드로 했을 때는 얘가 여전히 접근을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메인이 설정이 되어 있어도 얘가 250은 되어 있어도 지금 피어링 안 걸려놔가지고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어링을 걸고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해보고 잡히긴 했네요. 그래서 일단은 잡혔으니까 놔둘게요.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대시보드에서 피어를 안 그려놔가지고 아마 정상적 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IP 받아올 거고 이게 이렇게 표시가 된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상이에요. RK2 인그레스만 이런 식으로 보안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으면 저희 이제 대시보드는 좀 이따 제가 확인해보고 여기다 이제 커맨드 라인을 깔아봐야겠죠. 그래서 저희 똑같이 이미 빈 디렉토리 구성해놨으니까 상관없을 거고 wget 커맨드를 해가지고 렌처 커맨드 다운로드 받아주고 안 깔려있네 wget이요. 깔아주고 그리고 이제 타르로 풀어주고 명령어를 옮겨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 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긴 하는데 이제 콜로 했을 때 API 호출이 나오긴 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지금 저희는 HTTPS로 들어가야 될 거고 일단은 아마 피어링 안 됐어도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일단 안 되고 여기를 대시보드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제가 일단 피어링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이따 한번 걸어보고 그리고 얘도 이제 크게 문제 없으면 접근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했을 때 그 전에 제가 첫 번째 찍었던 확인하는 명령 있었잖아요. 그래서 출력이 되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IP 피어링이 안 걸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잠깐 대시보드에서 피어링 하고 그리고 다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제가 IP 다 피어링 걸어둔 다음에 오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접근되는 게 이제 보이실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토큰하고 CA 쪽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얘는 클라이언트는 제가 이쪽 콘솔라인에다가 PKI 앵커 쪽에다가 TLS키를 등록해놨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얘 같은 인증서, 정상 인증서로 바로 인식이 될 겁니다. 따로 이렇게 저희 보안교구 뜨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뜰 거고, 문제없이 뜨면 여기다가 암호 렌처라고 적어주시고 로그해 주시고, 저희는 이 로그인 들어갈 거니까 다 체크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이제 렌처 화면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렌처는 성공적으로 설치된 게 보이실 거고, 클러스터 로컬로 해서 잘 보이고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얘 이름도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죠. 로크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이 클러스터 이름, 근데 한번 구성된 것 때문에 바꿀 수가 없고, 저희가 클러스터 만들 때 이름을 바꾸진 않나요? 제가 잘못 넣었나? 이거 제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잘 들어온 것 같고, 이제 저희가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이 CLI 쪽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기에 토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커맨드 보면 여기 있잖아요. 이 토큰을 저희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셔가지고 토큰을 여기서 만드셔야 됩니다. API 키. 그래서 밑에 쭉 살짝 내려서 지금 이제 여기 원래 기존에 있던 거고, 제가 크리에이트를 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CLI라고 전 적어둘게요. 그래서 CLI를 만들 거고, 스콥은 그냥 로컬, 뭐 노스콥 하셔도 상관없고 그냥 로컬로 저는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 저희 클러스터에서만 동작하는 거고, 아니면 뭐 전부 다 하셔도 상관없고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노스콥에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크리에이트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와 같이 이제 뜰 거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은 저희가 얘 두 개는 저희한테 지금 필요 없고 CLI 들어올 거니까 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하고, 문제가 지금 얘가 VNC 안쪽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클립보드가 공유가 안 돼요. 안 되니까 터미널을 하나 열어서, 제가 구동 터미널을 깔아놨군요. 열어서 여기서 렌처 커맨드 써도 되지만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token.txt 해가지고 붙여넣기 해놓고 다시 CLI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얘 다시 빼두고 돌아온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면 클라이언트 맞죠? 클라이언트 맞고, 제가 어디다, 로키에다 만들었는데요. 그럼 CP를 해가지고 로키 밑에 토큰 얘를 여기다 복사해오고 열어둔 다음에, 이제 제가 해줘야 될 게 렌처 이 커맨드에다가 토큰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CA 키를 다 등록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다 따로 CA 옵션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처럼 중앙 키를, 저 CA 파일을 OS에다 등록해주면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성공적으로 렌처에도 로그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렌처, 이제 커맨드도 저희 헬프 쳐보시면 이렇게 뜰 거고, 얘도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을 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큐베시티 커맨드도 쓸 거고, 클러스터 관리할 때는 렌처 커맨드를 해서 제가 로그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 배포나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될 거고요. 좀 더 세세한 설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여러분들 렌처 커맨드를 해가지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렌처 커맨드하고 대시보드 비교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PPT에 다 넣어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요. 내용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조를 나중에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했던 내용들을 빠르게 압축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이후의 내용도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뒤쪽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좀 더 추가적으로 촬영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처 쿠버네티스 엔진 설치하는 거하고, 렌처 설치, 렌처 CLI하고 큐베시티알, 그다음에 부트스트랩 노드 디테치하는 거 전부 다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